재미있는 과학에 목마른 여러분을 위한 본격 과학 잡담 토크쇼 괴짜과학 시간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발견하는 등 수학 발전에 큰 공을 세웠던 학파가 있습니다. 바로 피타고라스 학파인데요. 그런데 당대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피타고라스 학파가 한 젊은 청년을 지중해 앞바다에 빠뜨려 죽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과학 이야기 더 이상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괴짜 과학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괴짜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과 사람들 원종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고일 탐정이죠. 대표님, 제가 오늘은 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까 하는데요.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히파수스라는 한 젊은 청년이 지중해 앞바다에 빠져 죽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들여다볼수록 이상하고도 이상하고 또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네. 사건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그 사건 파일이군요. 네. 제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러 명이란 얘기인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서입니다. 자, 살해 동기 땡땡땡과 관련이 있다? 이 땡땡땡이 뭘까요? 이 땡땡땡은 놀랍게도 네. 무리수, 무리수요. 루트 2 이런 거 기억나시죠? 아, 네네. 그런 무리수요. 끝나지 않는 그 소수, 네. 그 무리수예요. 무리수를 던져서 죽은 게 아니군요. 자, 여럿이 함께 죽인 데다가 또 무리수와 관련이 있다. 이 둘이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 살인 사건 어디서 일어난 건가요? 사건은 이탈리아 남부 해안에 위치한 크로톤이라는 도시 국가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살인의 용의자가 바로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거죠. 당대 최고의 엘리트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피타고라스 학파. 피타고라스 학파? 네. 피타고라스 하면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 네네. 유명한 수학자잖아요. 그렇죠. 피타고라스와 그 추종자를 이제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네. 지중해 살인 사건과 어떤 피타고라스가 쉽게 연결이 되지 않는데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피타고라스 학파의 수장이었던 피타고라스는 네. 세상의 본질을 숫자로 모두 알 수 어, 있다라는 아주 강한 신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구에 이렇게 깊이 빠져들고 네. 한 60세 정도가 됐을 때 바로 크로톤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신념을 추종하는 약 600여 명이 그때 몰려들어서 학파 집단을 형성을 하게 되죠. 와, 이 숫자에 열정을 가졌던 엘리트 집단인 것 같은데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바로 이 학파의 좀 광적인 성격하고 네. 연관이 있는데요. 숫자를 사랑하는 걸 넘어서 종교처럼 숭배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근데 웃긴 게 이 믿음은 오로지 숫자 중에서 유리수에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1, 2, 3, 0, 네. 뭐 마이너스 1 혹은 뭐 무리수는 2분의 1. 아니군요. 그렇죠. 이게 무리수는 끝나지 않는 수니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그래서 유리수만을 주로 연구를 했는데 이 생각에 반기를 든 젊은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의 피해자 히파수스군요. 그렇습니다. 이 히파수스가 각 변의 길이가 1인 직각 삼각형의 네. 가장 긴 변은 루트이다. 네. 즉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무리수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고 다녔던 게 바로 화근이었던 거죠. 이 학파의 분노를 사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히파고라스 학파 사람들이 지중해로 데려가서 네. 이제 물에 빠뜨려 죽임으로써 그 주장까지 잠재우려고 했던 거죠. 자, 참 아이러니한 게 피타고라스 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참 유명한데 무리수를 주장한 사람이 결국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떤 학문적인 연구를 했고 또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을 저지르다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래도 종교적 신념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인데 네. 이렇게 좀 히파고라스 학파가 사이비 집단 같은 성격을 띄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수에 대한 집착이 지나쳐서 네. 방금 그 사건에서도 나오지만 모든 것의 근원은 수고 자연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제 수이다라고 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지나쳐서 예를 들어서 뭐 짝수는 여성이고 홀수는 남성이고 네. 짝수는 악이고 홀수는 선이다.
이런 아이고. 가치도 부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좀 사소하지만 이상한 교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좀 콩을 먹으면 안 된다든가, 그다음에 동물의 염통을 먹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불빛 곁에서 거울을 보면 안 된다. 참 이상한 네. 것들이 참 많았네요. 그리고 뭐 냄비를 불에서 꺼낸 후에 재를 고르게 하여서 흔적을 없애야만 한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사이비성이 좀 느껴지는 거고. 네. 열정적인 어떤 학파를 넘어서 정말 종교색을 띠고 있는데 네. 사이비 집단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교주잖아요. 그럼 이 교주의 역할을 피타고라스가 맡았던 거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네. 피타고라스는 단순히 학파의 수장을 넘어서 신의 아들로 불렸고, 특히 그 아폴론 신의 아들로 네. 불렸을 뿐만 아니고 뭐 한 시간에 동시에 두 군데 존재한다든가 이런 이적을 행하는 걸로도 네. 또 알려지기도 했었고요. 피타고라스 집단의 결말 어떻게 됐을까요? 되게 이런 경우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네. 학파가 너무 세력을 넓혀가지고 이 크로톤의 정치에 관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미움을 사서 네. 제자들이 학살되고 아이고. 피타고라스 본인도 결국 살해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결국 파멸의 길로 접어들면서 새드 엔딩을 맞이하게 됐는데 정말 약간 집단 광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런 행동을 해왔지만 그래도 업적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색채 같은 거는 당대의 문제고 네. 지금 우리한테는 업적만 남아 있는 거니까요. 일단 너무 잘 아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네. 사실 무리수랑 관련된 건데 그게 그죠?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음정이 수의 비에 따른다는 그러니까 악기 같은 거 보시면 현이 있잖아요. 그 현의 길이들에 따라서 음정이 어떻게 분할돼서 나오는가. 그것도 수학과 또 관련이 있군요. 예, 사실 수학인데 네. 요거를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라 이후에 이제 음악 관련된 또 조율이라든가 음률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데서 상당히 큰 공헌을 한 걸로 알려져 있죠. 아 그리고 뭐 제곱, 네. 뭐 삼각수, 완전수 이런 등등 수학의 제반 이론들의 상당히 초기에 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참 이렇게 엄청난 업적들 뒤에는 또 이렇게 숨은 이야기가 있었군요. 네. 네, 오늘은 피타고라스 학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죽음 앞에서도 그 무리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던 이 히파소스의 신념이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과 사람들 원종우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 괴짜과학 다음 주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